있어갖고 양주 수업이 돼서 일요일날 근데 수학하러 오긴 하지. 네. 그치? 일요일날. 그럼 일요일날 수학하러 몇 시에 오니? 수학하러 온 사람, 안 온 사람? 확통은 11시 반이고 수학은 2시 반. 그럼 승우쌤한테 부탁을 할까? 출력해서 나눠줘라. 승우쌤은 일요일날 오시니까. 뭐 요거는 내가 풀어서 내일 풀어서 올릴 수 있어? 그냥 쌓아놓기만 할 거 아니야? 아니죠. 아니야? 바로바로 풀어야죠. 알았어, 제발. 알았어. 그렇게 하시고, 이때 우리가 직보 2시부터 할 건데 괜찮아요? 네. 근데 요거 푼다는 전제하에 2시부터 요 사이 안에서 끝난다는 얘기야. 안 풀면은 못해. 안 풀면은 더 늘어날 수도 있고, 막 그래. 알겠지? 전화 그거밖에 없죠? 그러니까 요거 2시 괜찮니? 혹시 뭐, 3은 뭐 다른 학원 스케줄 겹치는 사람 없어? 없어? 네. 그거부터 좀 해봅시다. 이렇게 시험이. 그래서 우리는 요 디데이를 해피데이로 맞이할 거예요. 해피데이. 그러고 나면, 자, 여러분들 이날 시험이 끝나죠? 이날 쉴 네. 생각하지 마세요. 오. 쉴 거야? 네. 시험 끝난다는 얘기. 시험 이때 끝나잖아. 끝난 날은 시험일이야. 끝난 날은 다음 날이야. 그러니까 이거를 확실하게 얘기를 해줘. 나는 분명히 모의고사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저도 오죠. 근데 이제 다른 학교는, 얘들아, 다른 학교 이때 끝나. 그러니까 이때 막 안 오겠대. 다른 학교들은. 이놈들이. 저 나가요. 저희끼리 치고 나가시죠. 그러니까 여기를 할 건지 안 할 건지만. 태우 많이 나가. 아니, 나는 할 거거든. 나는 할 건데. 어차피 나 이날 뭐 애들 막 수업도 있으니까 나는 어차피 학원 오니까 연두 수업을 할 건데. 너희들의 마음가짐이 어떻게 되어 있냐. 오겠습니다. 오는 사람만 하자. 알겠지? 저거 혹시 몇 시간 하는 거죠? 2시간 할 거야. 그 정도야. 그치? 영어를 오지 마. 그러면 여기부터는 어떻게 이제 어디로 달리는 거야? 여기로 달리는 거야. 모의고사. 모의고사로 달려야지. 그래. 문제가 안 나오네. 야, 다행인 줄 알아라. 원래 시험 기간 안에 막 포함시키고 그랬어, 예전에. 그랬었어. 1학년 때 그랬잖아. 그러니까 갑자기 모의고사 보다가 다음날 또 시험 보고. 그러면 시간 번 거지, 안 그래? 자, 그러니까 여기도 목적이지만 여기도 우리는 하나의 목적으로 두면 되는 거고, 화작은 뭐 그렇게 어려운 건 없잖아. 그리고 화작 시험 범위가 여러분들 머릿속에 다 있어야 된다고요. 맞습니다. 다 있니? 네, 아니요. 아니야, 없어? 그럼 화작 1번에서 뭐 하는지 기억이 안 나? 발표 잘하는 거. 발표 잘하는 거. 그래, 그런 내용 이렇게 써보는 거야, 주제만. 등등. 이거는 여러분들 집에 가서 해보는 거고. 알겠지? 그랬을 때 또 이제 내용이 딱 기억이 나냐? 그러면 내신 준비 되는 거지. 그쵸? 고전식, 문학은 언제? 오늘. 오늘 시조. 일단 그 시조 어렵다면 시조부터 빨리 처리하자. 알겠지? 그리고 원래 뭐 주말에 한번 보충할까 했는데, 지금 장문 우리가 금방 끝나거든요? 네. 그리고 여기 이제 한 2개 정도 남았잖아요? 네. 그럼 다음 주 안에 다 될 것 같아서. 굳이 뭐. 제가 선생님의 말에서 약간 분석을 좀 해봤거든요. 선생님이 변형이 될 수 있다고 하셨는데 저희가 소설, 막 시 이런 거는 그 변형을 못한다고. 못하지. 이걸 어떻게 변형을 하냐. 창작이지 그건. 근데 여기는 이미 한 변형이 지문을 바꿔요. 네. 이 정도 능력 다 있으셔 선생님들 화작은. 그러니까 지문을 외워서 푸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외웠다는 그 전제로 풀지 마세요. 근데 읽었을 때 잠깐만 이거 내가 읽었던 내용은 좀 다르네? 라고 인식하고 내가 머릿속에 개념을 이렇게 넣어주려고 하는 거란 말이야. 외워서 푸는 게 어딨어. 내가 화작은 뭐라고 했어? 독해라고 했잖아. 맞아요. 알겠지? 근데 이거를 완전히 꼬아버린 학교도 되게 많아요. 첨만 비슷하게. 그래서 똑같은 척하고 내용에서 그냥 이게 문제 풀다가 다 틀리게끔. 알겠죠? 특히 어디서 하면 토론에서 그래요. 토론, 토의 어디서든 다 일어나겠지. 자, 오늘은 여기 문학부터 합시다. 문학. 여러분들 교재 갖고 왔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문학에서 선생님 저 교재 안 갖고 왔습니다. 안 갖고 왔어? 잘한다. 이때 이게 왜 어려워? 뭐 어렵다고 했을 때 뭐 안 어려웠어? 어렵다고 막 이렇게 얘기가 나와갖고. 뭔가 읽히는 건 좀 잘했던 것 같은데 문제 풀려고 딱 붙어는 건 1번 문제가 좀 어려워. 문제가 어려워서 그런 거야? 그럼 문제가 어려운 거지. 지문은 어려웠니? 지문은 어려웠니? 평소에 하던 거보다는 그나마 좀 그래? 잠깐만. 그럼 자, 요거는 장르가 뭐냐 이거? 가물량. 가사처럼 보이죠?
네. 가사의 형식을 막 완벽하게 지키고 있는 것 같진 않지. 그냥 이거 민요예요, 민요. 그래서 자, 나물 캐는 노래네. 아, 나물 캐면서 부르는 노래겠다. 일하면서 부르는 노래네. 그 성질이 뭐야, 성격을? 일하면서 부르는 노래. 우리 2학년 때 했었잖아. 2학기 때 했었잖아. 보리타작에서 뭘 불렀어? 옹이야 불렀잖아. 아, 노동요겠네. 그러면 이때 우리는 이제 노동요라고 하는 측면에서 본다면 이 노동요의 기능이 하나의 포인트가 될 수는 있어요. 그럼 이제 내용 읽고 나서 정리 한번 해보고 또 이제 내용을 한번 읽어보자. 얘가 민요긴 한데 이제 노래다 보니까 뭐가 드러나? 시처럼 주제. 그럼 주제, 우리 이런 노래의 주제라고 한다면 뭘 읽어줘야 되니? 항상 상황과 배경 속에서 느껴지는 이 화자의 정서와 태도, 뭐 행동, 생각 이런 것들을 읽어주는 게 우리가 주제 읽기, 내용 읽기라고 했었잖아요. 상황이라는 건 뭐예요? 무슨 상황? 화자가 어떤 대상을 바라보고 있느냐 라고 했대. 자, 이제 시작해보자. 에헤는 무슨 뜻이냐? 잘 모르겠으면 품사부터 생각해봐. 감탄사네? 감탄사지? 그럼 이거는 이제 시작하는 알림을 나타내주는 뭐 조흥구 정도의 역할이겠다. 그쵸? 흥을 돋구는 조흥구 의 역할 정도. 내용부터 읽어주면서 할까? 아니면 한 문장 읽어주면서 설명 다 하면서 갈까? 빨리 얘기해줘. 내용부터 쭉 읽고 다시 돌아와서 뭐 표현법 찾고 이렇게 할래? 아니면 한 문장씩 하면서 할래? 내용부터 쭉 읽을까? 알았어요. 그럼 자, 이제 우리 이런 민요들은요, 음보를 따져줘야 되죠. 몇 음보 같아? 사음보예요. 근데 사음보 단위로 읽지 말라고 했지. 어떻게 읽으라고 했어? 그렇지. 9와 9 단위로 잘라보자, 그러면. 남산 밑에 남도령아, 서산 밑에 서천여야. 자, 이제 누구누구 불렀어? 남도령과 서천여를 불렀네요. 그럼 남도령과 서천여 모이는 김에 얘네들이 만났네. 어디 가자고? 오케이, 여기 가자라고 지금 청유하고 있죠. 도령은 남자겠네. 처녀는 여자겠네. 남자 여자 뭐 하고 있어? 놀러 가고 있네요. 자, 유람은 뭐야? 놀유, 람자는 관람 할 때 하는 거지. 그럼 이 금강산은 어떤 공간? 놀이공간. 놀이공간, 노는 공간. 그걸 우리는 조금 더 고차원적인 언어로 무슨 공간으로 보이면 돼? 무슨 공간? 유흥의 공간, 흥취의 공간. 알겠지? 유흥 또는 흥취를 느끼는 그런 공간으로서 의미를 잡으면 되죠. 설마 여기서 뭐 공부하러 가겠니? 에이, 남자 여자 저번에 우리 여자 없다고 누가 그렇게 한탄을 했더라. 민창이가 그랬던 거. 아 그래 민창이가. 자, 이 자식이. 첫 닭 울어 밥을 지어 두 해 울어 썩 나서니. 잠깐만, 첫 닭이 울었대. 꽃기어 울었대요. 그럼 이거는 제가 외쳤어요. 시간적 뭐가 드러날까? 배경. 오케이, 시간. 경과 아직 안 났어. 시간만 나왔지. 경과는 자, 두 회라는 건 뭔가 회. 두번 물었어. 아니, 회라는 단어 뭐야? 횟수. 횟수 아니야. 야, 횟수라고 하면 이렇게 써야지. 회인데 이거는 회를 모르네. 단위 아닙니다. 물론 단위로 여기는 읽으면 되거든요. 여러분들 요 횟대라는 단어를 좀 알고 있으면 좋아요. 횟대. 새가 앉아있는 요 대를 횟대라고 해요. 그냥 회라고 표현을 한단 말이야. 이렇게 앉아있는 거. 그럼 거기를 왜 횟대가 울어? 라고 할 때 닭이 그냥 꼬끼요 이렇게 울면은 그냥 우는 거지만 뭐하니? 날개를 파닥파닥 하면 어디에 닿아? 그 횟대에 닿는 소리. 알겠니? 그래서 그 회 우는 소리가 회를 치면서 우는 소리예요. 그래서 회 우는 소리가. 그 횟대로 우는 친구. 요 회라는 단어는 지금 이렇게까지 막 구체적으로 이 시에서는 할 필요는 없지만 횟대라는 단어가 많이 나온다고요. 고전에서. 알겠죠? 그래서 시간을 알려주는 표지로서도 많이 쓰여. 그러니까 요 회를 꼭 알아야 돼. 자, 회가 울어서 썩 나섰습니다. 라고 해서 그러니까 일찍 나섰던 거죠. 새벽에 우는 거예요. 새벽에 닭이 우니까 그때 바로 나간 거예요.
자, 이리들 가고 저리들 가고 어디들 갔어? 큰 산 밑에 닥쳤구나. 닥쳤다라는 건 닥쳐 이게 아니라 도착했구나 라는 말. 그러면 이 과정을 어떻게 알았냐? 학교에서 설명했구나. 지금 요 과정, 이동 과정을 요약했죠? 그럼 소설에서는 이건 요약적 제시 이렇게 얘기를 할 거란 말이야. 그렇죠? 또는 뭐 문학의 용어로도 요약적 제시가 있으니까 요약했네요. 자, 올라가면서 올고사리, 내려오면서 늦게사리. 무슨 말이야 이거는? 올고사리가 고사리예요. 고사리. 알겠죠? 올자가 옳다라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요 고사리 원래 이름이 올참고사리라는 게 있어. 참이라는 단어가 무슨 느낌이니? 참, 진짜. 옳은, 옳다. 그러니까 이건 고사리 중에서 어떤 고사리? 아, 진짜 제대로 된 고사리. 근데 내려오면서 무슨 개사리? 개사리도 고사리예요. 고사리야, 이것도. 고사리인데 언제 핀 고사리? 늦게 핀 고사리. 그러니까 어떨까? 상태가. 별로 안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지금 여기서 큰 의미가 있어? 없어. 그냥 없어. 그냥 올라가면서 올고사리, 내려오면서 늦게사리. 알겠죠? 올방돌망 동그랗게 생긴 누구? 삿가리 나물. 삿가리 나물은 삿갓나무의 나물이라고 해요. 나도 잘 몰라. 삿갓나물을 내가 어떻게 구분하겠니? 삿갓나물인데 그냥 나무를 지금 뭐하고 있어? 열거해주고 있는데 이따가 또 할 거고. 또 돌가지 나무. 이건 도라지래요. 도라지는 알죠? 네. 이럭저럭 점심때 되어. 자, 여기까지 끊고 배경이 나눠지네요. 언제가 됐다고요? 그쵸. 그리고 앞에는 시간, 첫 닭이 울었습니다. 물론 공간의 이동도 나오네요. 어디에서? 어디로? 어디서 출발했어? 뭐 요 집에서, 뭐 또는 집에서 준비해갖고 산에 도착했지? 공간의 이동도 드러나요. 전개 방식에서. 점심을 막 먹고서 남을 캐자. 그래, 금강산도 식후경이잖아. 그게 뭐야? 금강산도 식후경? 배가 좀 차요. 그렇지, 식후경. 식후경보가 보이는. 그리고 구경을 하자. 저 건네라 저 바위에 모두 좋대. 아우 너무 좋다. 경치가 너무 좋지. 배경이 너무 좋지. 저기 가서 점심 먹자. 점심 먹자고 하네. 누구의 밥부터? 밥을 둘러보니 잠깐만. 서천이의 밥. 여우 같은 쌀밥에 독조기. 독조기는 독이 든 게 아니라 독자가 무슨 느낌? 하나. 그치? 단독. 조기는 뭐니? 생선. 옛날에 조기가 되게 귀했어요. 지금도 맛있잖아. 조기 알아? 네. 근데 조기 튀김 나오면 잘 안 먹지. 급식에서. 나온 적이 없어? 여기까지. 아니 미안해. 여기서 여우 같은 쌀밥에다 독조기 보리장을 발라놓고. 보리장은 뭐 보리 섞은 된장일 것 같아요. 그죠? 쌈장 발라놓고 까지. 자, 누구의 밥을 묘사하고 있어요? 서천이의 밥. 여우 같다라는 말은 뭐 직유법이긴 하지만 왜 여우 같다라고 했을까? 이 여우라는 게 뭐야? 예뻐서. 그치? 예뻐서. 아침에 여기서 예쁜 모습을 보여주려고 하는 거잖아. 그리고 조기도 이렇게 맛깔스럽게. 그럼 맛깔스럽게 뭐 했어? 묘사. 근데 묘사라고 하는 거는 우리 시에서는 뭐라고 해? 시각. 그냥 시각적으로 표현한 거잖아. 자, 남도령의 밥을 끌려나 보니 수박씨 같은. 수박씨는 어떻게 생겼어? 조그맣게 생겼지. 꽁보리밥. 꽁보리밥의 공짜는 뭘까? 공짜 아니야. 그러니까 공짜는 뭐냐고. 그건 순 100% 보리. 순 100% 보리. 생보리밥. 그럼 야, 보리밥이 좋아요? 쌀밥이 좋아요? 쌀밥이 좋겠지. 그치? 근데 요새는 이제 건강을 위해서 보리밥도 먹지만. 된장은 몇 술? 한 술밖에 없어요. 한 숟가락. 그렇지, 뭐야. 그러면 이 맛깔스러운 느낌 들어? 아니요. 아니야, 수박씨 같대. 그럼 맛깔스럽지? 그럼 뭐라고 할 거야? 초라하다. 아니, 이게 초라함. 지금 봐봐. 내가 이렇게 뭔가 표시되는 지점들을 이렇게 먼저 파악을 하고 뭔가 나타나는 부분. 그걸 가지고 옆에서 이렇게 요약하는 게 이게 우리 독해잖아. 그러면 서로 뭐가 일어났니? 얘와 얘 사이에서는. 대조. 잘하네. 근데 아이고 서로 뭐 했대? 에이씨, 반만 교환했겠어? 여기까지.
점심 식사를 하실 때에 이때 마침 어느 때인가 백년기약이 완연. 완연의 무슨 말? 완연이 무슨 말이니? 뚜렷하다. 그럼 뭐가 뚜렷해졌대? 백년기약. 백년기약이 뭐예요? 결혼을 약속하고. 오호, 거봐. 이게 뭐 반만 교환했겠냐고. 아무튼 19금이니까 여기까지. 얼씨구나 좋다. 절씨구나 좋네. 이렇게 좋은 구가 들어가면서 마지막에 아니 놀고 못할 건가? 결국 뭐 하자는 거야? 놀자. 그래서 이 놀자라는 말을 아까 무슨 말로 처리했어요? 흥. 그쵸? 흥취의 공간 또는 좀 어려운 말로 향락이라고 해요. 향락적 공간. 알겠죠? 쾌락을 추구하는 거. 쾌락을 지향하는 거. 알겠지? 향락이라고 해. 고향 향자 이런 거 아니다. 유흥과 향락의 공간으로서 지금 금강산이 표현된 거죠. 그럼 아니 놀고 뭐 할 건가? 라고 한 거는 왜 이렇게 놀라고 해? 인생 뭐 있니? 놀자라는 거죠. 그래서 인생에 대해서 이런 향락적인 태도를 추구하는 모습으로 보면 이게 무슨 주제가 이럴까? 그럼 무슨 주제야? 놀자 이거지. 놀자. 근데 그걸 우리는 주제라고 생각하기엔 좀 그래요. 근데 물론 그렇게 주제를 쓰는 것도 있겠지만 왜냐면 이게 노동요의 기능이기 때문에 노동요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이렇게 뭐 남녀간의 사랑 이야기를 통해서 놀자 이걸 강조하려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 도대체 왜 남녀간의 사랑 이야기를 여기서 썼을까? 그렇죠. 이거는 재밌어서 그래요. 흥미 때문에. 나물 누가 캐겠어? 나물 캐는 노래잖아. 누가 캐겠어 주로? 그렇지, 여인들. 이 여인들의 흥미를 높여주면서 아주 고된 일을 조금 더 풀어주기 위한 거지. 그러니까 이 흥미는 결국 우리 힘듦을 어떻게 해줄 수 있어? 완화시켜 줄 수 있는 노래의 기능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뭐 이면적인 기능인데 이 여인들도 뭐에 관심이 많았겠니? 이성에 대한 관심이 많겠지? 그럼 이런 이성의 관심들을 약간은 해소시켜 줄 수 있는 그런 기능으로 지금 요 본문은 그렇게 잡혀요. 본문에서. 그럼 진짜 뭐 나물 캐는 노래의 다른 부분은 어떤 부분이 있냐면은 요 노동요는 그 나물을 많이 캐기 위한 기원을 바라기도 해요. 바랍니다. 나물 많이 캐게 해주세요. 이런 노래도 있고요. 그리고 나물 캐는 방법에 대한 어떤 정보 전달도 있어요. 그런 기능들도 있어요. 근데 여기 본문에서는 지금 이런 여인들에 대한 어떤 흥미를 유발함으로써 약간의 그 노동요의 성격. 그러니까 뭐 주제를 우리가 남녀간의 사랑 이야기 이렇게 잡는 것보다 노동요라고 하는 기능적 요소에 맞춰서 얘기를 좀 해줘야 될 것 같고. 아까 우리 전개 방식도 한번 그냥 바로 얘기하자. 전개 방식 뭐가 들었어? 시간의 흐름. 시간의 흐름은 우리 독서에서는 좀 어려운 말로 뭐라고 한다고? 통시. 그리고 순행, 역순행. 여기서는 지금 순행적 구조로 나가고 있죠. 그랬을 때 이 시간의 흐름을 나타내주는 순서, 시간 표지가 어디 나와 있니? 첫, 다. 그리고 점심 때라고 하는 이런 단어들 꼭 찾아줘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시간의 흐름을 나타내주는 시간 표지가 있다. 두 회 울어. 요것도 시간 표지예요. 여기서는. 알겠죠? 두 번째 우는, 그 닭이 두 번째 우는 시간의 표지니까. 그래서 세 가지 정도, 2회 첫 닭, 2회 그 점심 때라고 하는 요 시간 표지 꼭 기억을 해주시고. 자, 표현법 한번 찾아보자. 남산 밑에 남도령, 서산 밑에 서천여. 말장난이네? 이런 말장난은 우리 고급진 언어로 유희가 뭐니? 갖고 노는 거, 희롱하는 거, 재밌게. 자, 놀다, 놀유. 그리고 하나 더, 누구의 무구, 누구의 누구. 이런 구조 뭐야? 대구. 그렇지, 대구법도 쓰였어요. 그럼 대구의 효과? 운율 형성. 언어 유희, 운율 형성. 둘 다 운율 형성으로 갈 수 있어요. 쳤다고 울어 밥을 지어 두에 울어 썩나서니 이리들 가고 저리들 가고 이리들 가고 저리들 가고 큰 산 밑에 닥쳤구나. 여기까지는 뭐 큰 내용은 없네. 표현법에서 올라가며 올고 여기서도 뭐가 있느니 올라가며 올고살이 내려오며 늦게살이. 그리고 또 언어 유희. 이것도 언어 유희.
올방돌망 이게 무슨 표현이야? 올방돌망. 음성상징어. 음성상징어 효과 운율 명성. 또 이미지 제시도 있죠. 그럼 요 부분에 있어서 요 부분은 지금 또 나열되고 있지. 열거하고 있지. 뭘 열거하고 있어요? 나물에 대한 열거예요. 그러니까 나물이라는 같은 범주 안에서 열거하는데 이게 어떤 기능이 있을까라고 했을 때 앞에서 노동요의 기능 중에서 두 번째 정보 전달의 기능이에요. 정보 전달. 나물의 모습들을 지금 얘기하는 거잖아. 자, 이렇게 정보 전달하면서 야, 그 삿갓나무는 이렇게 올망돌망하게 생겼어. 그러니까 그거 캐와. 이런 식으로. 도라지는 먹어보면 쓰고 떫어. 그래서 정보 전달의 이런 효과. 저것내나 저바위 이것도 뭐예요? 언어 유희. 물도 좋고 경치도 좋습니다. 그럼 이거는 지금 뭐 객관적 상관물로서 지금 뭐 배경 제시된 거 아니냐? 네. 화자의 감정과는 대비되진 않죠. 같은 결의 배경이잖아. 이런 배경들은 아 너무 좋아 너무 좋아 금상첨화야 라고 할 때 이런 것들도 객관적 상관물로 잡히기는 해요. 근데 우리가 객관적 상관하면 뭐 화자의 분신 대리물 또는 화자와 내용과 화자의 감정과 대비되는 거 그게 아니라 화자와 일치하는 배경. 알겠니? 화자와 일치하는 배경으로서의 객관적 상관물도 된다고요. 객관적 상관물은 그냥 모든 소재는 다 객관적 상관물이야. 정서와 연결되면. 뭐가 화자랑 일치? 지금 물도 좋고 경치도 좋은데 남자랑 여자가 있어. 좋아 안 좋아? 아 이해됐어? 네. 무슨 일치? 정서적 일치가 일어나잖아. 야 봐봐. 남도령과 서처녀가 먼저 같이 갔지. 좋을 거 안 좋을 거 같아? 좋으니까 지금 경치 보니까 어때? 물도 좋고 경치도 좋네. 라는 거예요. 화자 감정의 일치가 일어나는 그런 부분입니다. 저기 가서 점심 먹자 하면서 여기서도 뭐 자가 계속 반복되기도 하네. 무슨 어미? 청유형, 종결어미의 반복. 알겠지? 그럼 무슨 형성? 운율 형성. 제가 이거 초록색으로 치는 거는 보통 표현법 얘기를 하죠. 빨간색은 내용 독해고 파란색은 어떤 형식적이라던가 어떤 특징들 표현할 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대조도 일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직유법도 일어나고 있네요. 서로 교환하여 이렇게 말 때 백년기약이 완연하네. 분위기가 뚜렷하게 보이네. 얼씨구나 절씨구나 감탄사예요. 요거 감탄사다 얘들아. 감탄사가 쓰였다면 무슨 법이 될 수 있어? 영탄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얼씨구나 좋다, 절씨구나 좋다. 뭐 하고 있어? 반복하고 있지? 반복. 여기서는 반복은 많이 일어나죠. 반복을 뭐 포함해서 지금 다 얘기했지만 아니 놀고 뭐 할 건가? 물음으로 끝났죠? 서리법. 그럼 서리법은 의도적으로 설계를 한 거죠. 의문형으로 설계한 거예요. 놀자라는 의미 강조까지. 의문형으로 설계한 게 서리법이잖아. 그럼 이건 뭘 강조하자는 거야? 내용적으로 인생 뭐 있냐 놀자를 강조하는 거. 그럼 여기에서 요 부분만 가지고 나서 주제의식을 같은 거 찾으라고 할 수 있어. 주제의식이 같은 거. 인생 무생하니 우리 놀자 이렇게 노래하는 노래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알겠죠? 그런 것들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여기서는 그냥 운율 형성하는 거 대꾸도 한번 또 찾아보자. 아까 여기서 남산 밑에 서산 밑에 서천여 대꾸였고 올라가면 미안해 또 대꾸가 어디서 나왔냐 아까 대꾸 찾아놨는데 여기다 미안해 요 정도 여기 한번 봐봐 여기 지금 요 행 여기가 아니잖아. 초록색이 아니잖아. 여기.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좀 대꾸가 찾기 힘든 대꾸예요. 이런 정도의 대꾸는. 왜냐면 행과 행이 완벽하게 끊기지도 않지. 그치? 그리고 999의 999의 대꾸지.
세 개의 구를 넘나들면서 지금 대꾸가 일어나죠. 그러니까 이 대꾸는 좀 찾기가 힘들어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볼 때. 그래서 이 대꾸가 찾기가 힘들 수도 있다. 근데 뭐 다른 부분에서 대꾸가 이미 나왔으니. 그래서 이 대꾸가 찾기 힘든 대꾸에 들어가기도 해요. 우리가 보통. 대꾸라는 건 그 구가 대응되면 되는 거니까. 근데 행이 원래 이런 식으로 구와 구로 이렇게 나눴겠니? 옛날에? 아니야. 옛날에는 그냥 어떻게 썼어? 그냥 직선을 쭉쭉쭉쭉 썼단 말이야. 이거를 우리가 읽기 편하게 현대에서 이렇게 나눠준 것 뿐이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런 관점으로 보면 이 대꾸는 좀 찾기 힘들 건데, 대꾸가 일어나잖아. 그렇죠? 그 정도까지만 보면은 요 내용은 뭐 표현법까지도 다 찾았을 거고, 문제 포인트는 요 노동력, 민요의 기능 정도, 그리고 순서 표지 같은 경우, 시간의 흐름 정도 문제가 나올 것 같고, 마지막에 이렇게 주제의식은 약간의 향락적인 내용들로 주제의식이 잡혀있고, 또 이건 표현법에서 우리가 문제 나올 수 있는 거 됐고, 여기가 조금 힘들 거예요. 형님, 얼씨구나는 대꾸라고 볼 수 있어요? 이것도 대꾸다. 얘와 얘의 대꾸. 얼씨구나 좋다, 절씨구나 좋다. 이것도 대꾸예요. 근데 반복으로 처리할 가능성이 더 높아요, 이때는. 근데 대꾸도 얘들아 뭐를 기반으로 해? 반복을 기반으로 하잖아. 알겠죠? 이거는 구 안에서의 대꾸. 행 안에서의 대꾸도 있어. 여기. 올라가며 올고살이, 내려오며 늦게살이. 이것도 행 안에서의 대꾸도 일어나요. 알겠죠? 그러니까 그 대응되는 구절만 대응되는 구절 속에서 운율감만 생기면 다 대꾸야, 사실. 짝일 지어서 바로 나올 때. 말대꾸 언제 하는 거라고 했어? 바로. 그러니까 첫 번째 여기서도 남산 밑에, 남도령, 서산 밑에, 서천여도 대꾸지. 그렇죠? 바로 짝 지어서 운율감이 형성된다? 그건 대꾸라고 보시면 돼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 근데 요 부분이 어려웠을 거예요. 서천여, 남도령. 요 밥에 대한 묘사. 여기 어려웠을 거고. 자, 밑으로 가자. 자, 사랑을 찬찬히 얼동여 뒤설며 지고. 이거 뭐냐? 얼동여 뒤설며. 뒤설며는 뭐라고 하니? 한 덩어리로 뭐 했대? 잠깐만, 이것도 끊자. 어떻게 끊어? 얼동여. 얼동여는 무슨 말이야? 얼거매요. 얼거매요. 매어서. 한 덩어리로 뭐 하겠대? 지다는 뭐야? 등에 지고. 등에 지고. 등에라는 말을 써주면 얼마나 좋냐. 그러나 우리 시조는 무슨 제약이 있어? 그 글자 수가 제약이 있지. 그냥 사설시조잖아. 근데 사설시조는 그래도 어디만 길어져? 중장이 좀 많이 길어지는 거지. 초장과 종장은 좀 맞춰주니까. 그래서 항상 이 시조를 읽을 때 시조는 얘들아 형식적인 제약이 좀 높죠. 그럼 형식적인 제약이 높다라는 얘기는 우리가 글자 수를 많이 쓸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니까 필요 없는 걸 빼버리는 거지. 그럼 뭘 빼버릴 건데? 조사? 생략. 또는 어미? 생략. 주어? 생략. 목적어? 이런 것들 다 생략시켜버리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생략된 부분을 우리는 좀 생각하면서 읽어줘야 돼요. 고전을 읽을 때는요. 그럼 사랑이라는 대상을 뭐 했어요? 얼거매고 등에 졌어요. 그럼 이건 사랑이네. 사랑을 메고 사랑을 등에 지고 태산준령으로 허위허위 넘어갈 제라는 거는 어떻게 읽으라고? 네. 태산준령 끊어보자. 태산 큰 산 준령 중령 아니고 준령. 령자가 뭐야? 태령. 골짜기 아니야. 골짜기 아니야. 대관령 미시령 꼭대기 고개 언덕. 대관령이 야 꼭대기냐? 아니야. 대관령은 언덕. 알겠지? 고개 넘어가는 고개. 준자는 험준하다. 험준한 고개. 알겠지? 태산준령. 그러니까 힘들어 안 힘들어? 그냥 힘든 거. 알았어. 힘든 거. 알겠죠? 힘든 그냥 산 이렇게 생각하면 돼.
힘든 곳이라고 그냥 읽어주세요. 허위어휘? 뭐가 허위야? 허위 사실을 지금 유포하고 있는 거야? 넘어가지 뭐 음성상징. 그렇지. 음성상징어 중에서 뭐가 되겠니? 위태요. 의태어가 되겠지? 그치. 허위어휘라는 거는 우리가 되게 힘들게 넘어가는 거예요. 힘들게 넘어가는 모습입니다. 넘어갈 때, 자, 모른 법린내는 그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건 뭔데? 사람. 뭘 몰라? 지금 요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번님은 누구예요? 그냥 친구들, 다른 사람들, 알겠지? 타인이라고 처리하고. 그만하여 버리고 가라 라고 지금 뭐 했어요? 말을 인용하고 있죠. 누구의 말을? 다른 사람. 그러면 뭐 하라고 했어요? 이 사람의 말은 그만하여 버려라. 뭘 버려? 사랑을 버려라. 왜? 힘드니까. 그렇지. 힘드니까. 학원 많은, 자, 학원 많은 할 때 느낌이 어떤 느낌이 들어? 하지만, 그치. 그걸 몰라. 이렇게 힘든 사랑을 내가 이렇게 하고 있는 걸 보니까 옆에서, 그거 뭐하냐? 하지 마. 하지만, 차라리 가다가 자질려는 뭐예요? 깔려서. 눌려서 죽을지만정 나는 아니 버리리라. 라라고 강조하고 있죠. 자, 의지 강조되는 글자 어느 글자? 리라. 알겠지? 리. 요 라는 우리 중세국에서 그냥 다 이렇게 읽어줘요. 우리가 원래 그 서술격조사 그 어미에서 그냥 다로 처리하는 게 보통이거든. 그래서 여기서 리는 뭐야? 선어말 어미 리. 의지. 그럼 여기서 되지. 야, 사랑을 얽어맬 수 있어요? 그러면 또 멍멍이 소리 하고 있는 거야? 자, 요거는 추상적 대상이죠? 관념적 대상이죠? 그래서 관념적이고 추상적이고, 추상이 무슨 뜻? 안 보이는 대상. 그죠? 상상 속에 있는 거, 여러분들 여자친구. 거부하니? 관념은 생각으로만 볼 수 있는 존재, 생각 속에 존재하는 거, 여러분들 여자친구. 미안해. 그걸 어떻게 하겠다고? 구체화. 야, 구체화라는 건 어떻게 표현하는 거예요? 구체화라는 거는 눈에 보이는 거 아니고 감각적으로. 그래서 오감적 이미지. 물리적으로 표현해서 이게 어떻게 돼요? 낼 수가 없는 건데. 그렇죠? 그러니까 항상 관념과 구체는 서로 대비되는 거다. 감각도 대비되는 거다. 추상과 관념, 구체 대비되는 거잖아. 추상 관념, 구체 감각. 그래서 한 덩어리 등에 지고 갔다라는 거는 내가 사랑을 지금 하고 있다. 근데 그 사랑의 환경이 어떻다고요? 힘들어. 힘든 사랑하고 있나 보다. 그치? 힘든 사랑은 뭘까? 짝사랑이지 않을까? 또는 뭔가 일방적인 사랑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렇게 할 때 그럼 이 번님네는 잘 모르지만 나한테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버려라 라고 지금 인용을 하면서 그러면 이 사람과 이 사람은 서로 좀 대비되는 생각을 갖고 있겠죠? 자, 근데 가다가 뭐에 자질렸어? 사랑에. 그러니까 여기 부분도 뭐예요? 사랑이 어떻게 들려? 그치? 그래서 구체적으로 표현을 한 거죠. 나는 아니 버리리라 의지적인 표현까지도 얘기하면 될 것 같고. 자, 그러면 나는 의지적인 사람이죠. 그럼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요 번린내는? 그거 모르는 사람이야? 의지의 반대가 뭘까? 의지적이지 않은 거? 안 의지적인 거? 근데 번린내는 의지를 품을 수가 없잖아. 지가 사랑하는 게 아닌 건데.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 그거에 대해서 의심을 품는 사람이에요. 오케이, 회의적인 사람이에요. 그럼 이것도 지금 여기서 뭐가 일어나서 대조를 나타내면서 뭘 강조하기 위해서? 나의 의지를 강조하기 위한 또 기법 중에 하나지. 대조는 항상 우리가 뒤에가 강조가 되는 거잖아. 그래서 이 사랑이 지금 힘든 사랑을 하고 있겠구나라고 암시를 하는 이런 내용으로 읽어주시면 될 것 같고. 그럼 요걸 우리는 뭐라고 할 때, 요거를 회의라고 버리고 가라라고 이렇게 하는 말을 뭐라고 할까? 이런 표현들을. 명령? 권유? 또. 권유는 이제 좋은 걸 권할 때 권유고.
말리는 걸 뭐라고 해? 만류. 만류 인력의 법칙 아니다. 만류하고 있죠. 그래서 권유보다는 만류를 읽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뭐 그만두기를 권유했다 이렇게 말도 맞는 얘기겠죠. 만류는 약간 말리는 거예요. 어? 만류는 만류는 말리는 거예요. 하지 마세요라고. 그래서 뭐 회의적인 사람이 만류하고 있어요라고 이렇게 좀 대조시켜주면 좋을 것 같아. 어려운 단어는 아닌 것 같고. 자, 밑으로 가서 이제 모시가 뭐니? 모시. 시가 처음 만들 때 쓰는. 모시. 옷 만들 때 쓰는. 옷 만드는 옷감에. 우리 모시로 만든 옷은 언제 입어? 계절적으로? 여름에 입는 옷이야. 근데 그건 옷감으로서 모시고. 걔네들 보면 실이 얇어, 굵어? 어? 얇어? 오케이. 그럼 봐봐요. 이거는 내가 여러 번 보여줬던 실 만드는 장면 내가 언제 보여줬을 텐데. 내가 영상 녹화해 놓은 거. 잠깐만. 어디 있냐? 여기 있다. 이렇게 우리가 옛날에 이거 식물 이렇게 빠갖고 이거 옛날에 본 적 없니? 내가 안 보여줬니? 봐봐. 야, 이렇게 식물을 이렇게 만들면 실이 어때? 얇아지지? 예. 이 상태에서 옷감을 만든 게 옷이. 근데 얘네들을 계속 꼬면은 굵어지겠지? 이렇게 계속 꼬다 보면 꼰 실을 또 꼬면 굵어지지? 네. 이렇게 또 굵은 줄이 되지? 그럼 이렇게 굵은 줄 만들고 또 얘네들을 가지고 또 꼬면 또 굵은 줄로. 그 줄다리기 줄이 되는 거라고요. 이렇게 꼬는 거라. 무슨 말인지 요거는 봤어요? 요건 이해했어요? 네. 그럼 요게 그래서 이때 모시는 그 처음에 그 얇은 그 옷감으로 만드는 그 실 또는 옷감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그것을 자 삶다라는 말은 우리 기본적으로 알아야 돼. 고전에서 삶다 이거 뭘까? 삶다 만들다. 고전에서 삼기다라는 말 나오죠? 삼기다는 뭐예요? 태어나다, 만들어지다. 니물조차 삼길세 이런 식으로 그 송민곡에서 나오지 않냐? 삼민곡인가 송민곡인가? 모르겠어요. 어디 관동별곡인가? 관동별곡은 아니었죠. 두루 삼아 감 삶다가 감 삶다는 어떻게 삶는 거겠어? 감아서 꼬꼬 꼬는 거, 그치? 가다가 가운데 어떻게 했대? 끊어졌대요. 쭉 끊어졌대요. 호치 단순으로 흠빨며 감빠라. 감빠라는 뭐야? 왜 일본어 같다? 이로 감아 빠라. 그럼 이건 뭐냐면 여러분들 실 이렇게 해봤지? 네. 그럼 실을 우리가 끝에 이렇게 바늘 귀에 넣어줄 때 어떻게 해? 그치, 신발라서 이렇게 하지. 그럼 그걸로 다시 한번 감아주는 거예요. 호치 단순 하나라도 우리 두 글자만 읽어보자. 치아로 순 입술. 오케이? 호치 단순 요것으로 흠빠라 감빠라. 근데 왜 하얀 치아 왜 붉은 입술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 입으로 이렇게 쓰면 되는데. 자, 느낌이 하얀 치아와 붉은색은 예뻐요, 안 예뻐요? 예쁜 색. 예쁜 색이죠. 그럼 이 예쁨은 무슨 감정이 담겨 있는 걸까? 애정. 그렇지, 애정 혹은 정성. 이 담겨 있기 때문에 이런 단어를 쓴 거야. 섬섬 옥수, 옥수라는 단어 옥수 글자만 처리해보자. 옥수, 옥 같은 손. 그러니까 보석 같은 고운 손. 자, 고운 손도 얘들아 왜 고운 손으로 만들어? 거친 손은 안 돼? 애정이지 이것도. 애정을 담아서 정성을 담아서 두 끝을 마주 잡아 뭐 했대요? 비붙였대요. 비붙였대요. 비벼갖고 줄을 다시 하나 연결하는 거죠. 이을이라. 뭐를요? 모시라. 이건 그냥 바로 처리하자. 뭐가 일어났어요? 도치.
자, 모시를 그러면 끊어졌는데 잇는다라는 얘기는 밑에 이제 종장에서 우리 항상 우리 너무 중요한 내용들이 나잖아. 우림 사랑 그쳐 갈 때 저 모시 같이 이으리라라는 어떤 의지적인 표현까지도 나오고 있네요. 그럼 다시요. 이 모시를 잇는다, 끊어진 모시는 뭐에 비유돼? 님과 사랑이 끝나는 거예요. 근데 모시를 뭐 할 거라고요? 이으리라는 우리의 사랑을 이을 것이다. 그러니까 사랑이 끝나지 않을 거야. 영원히 사랑할 거야. 이을 거야. 그럼 이거는 이제 뭐 어떤 사랑을 계속하겠다. 사랑에 대한 어떤 확실한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는 시가 되겠네. 그렇죠? 그럼 이거는 이런 관계를 뭐라고 할까? 이거는 비유라고 하면 안 돼요. 비유라고 해도 되는데 이런 관계를 우리는 유추의 관계라고 할 수 있어요. 유추. 여기서는 뭐 모시같이 이으리라 여기만 이제 직유법이 쓰인 건데 요거를 우리가 유추의 관계로서 유추라고 할 때 그 비유할 때도 그 유자가 유추의 관계가 성립이 되는 거거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모시가 끊어진 것처럼 나도 사랑이 끝난 거 이을 수도 있을 거야 라고 하는 이런 유추의 관계로서 이게 설득이 되거든. 저번에 내가 설득하는 방법 중에서 3가지 얘기했지 않니? 귀납, 연역, 그래. 유축도 설득이 되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이 유추가 유추하다의 유추예요. 지금 봐봐. 뭘 가지고 유추해서 우리의 사랑을? 모시를 가지고. 그러면 사실 이것도 이제 비유적인 관계, 비유의 그 유자라고 한다면 누가 본관념이 돼? 원관념이? 이거 원관념이 되지. 그럼 이거는 모시는 보조관념이 되겠죠. 그렇게 보면 되고. 그러면 이거 두 개의 시는 연결되네. 어떤 걸로? 나와 다는? 사랑으로 연결되겠죠. 근데 뒤에 문제가 힘들었다고? 1번이 힘들었어? 그래서 잠깐만 우리 쉬었다가 5분만 쉬었다가 요 문제 풀고 바로 화작할게.